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올랜도 매직. 올랜도 매직은 제일런 석스와 파울로 반케로를 중심으로 한 투맨 게임 구조가 완성형이다. 특히 볼 핸들러가 수비수의 스크린을 이용해 45도 각도로 파고드는 순간 롤맨이 페인트존 상단 포켓 공간을 정확히 점유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 패턴은 단순 픽앤롤이 아니라 볼 핸들러의 시야 조정과 코너, 스팟의 간격 유지까지 포함된 복합형 전술로 평가된다. 석스는 스크린 이후에 반박자 빠른 킥아웃 패스로 코너 슈터를 살리며 공격 전환을 빠르게 만든다. 반케로는 미드포스트에서 1대1 대결뿐 아니라 헬프 수비를 끌어낸 뒤 패스를 뿌리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 둘의 조합은 수비가 스위치 상황에 걸려드는 순간 페인트존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완성한다. 웬델 카터 주니어는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과 세컨 찬스 득점으로 후속 흐름을 만들어내며 팀의 안정감을 더한다. 결국 올랜도는 전환 속도와 세트 완성도 모두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는 조시 기디의 볼 운반 능력과 부세비치의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짜지만 템포 유지가 일정하지 않다. 기디는 시야가 넓고 패싱 감각이 뛰어나지만 돌파 시 파워가 부족해 인사이드 돌파 후 마무리 효율이 낮다. 부젤리스는 외곽에서 캐치앤슛 타이밍을 잘 잡지만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부세비치는 페인트존에서 안정된 득점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동력이 떨어져 전환 수비가 느리다. 이로 인해 올랜도의 빠른 트랜지션에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주 노출된다. 또한 세컨 찬스 리바운드에서도 카터 주니어에게 밀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시카고는 외곽 슈팅 의존도가 높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 클러치 구간에서 리듬이 끊긴다. 결국 전환 속도와 세트 밸런스에서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올랜도는 석스와 반케로의 투맨 게임을 기반으로 세트 오펜스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특히 스크린 이후 45도 각도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포켓 스페이스 점유는 시카고의 드랍 커버리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석스는 돌파와 킥아웃 사이의 리듬 조절이 완벽해 외곽 슈터까지 동시에 살리는 구조를 만든다. 반면 시카고는 전환 수비가 느리고 부세비치의 수비 반경이 좁아 페인트존 내 공간을 지키기 어렵다. 기디가 템포를 조절하려 하지만 올랜도의 빠른 트랜지션 앞에서는 수비 라인이 정비될 시간을 얻기 어렵다. 결국 올랜도는 세트 초반 스크린 타이밍을 활용해 시카고의 수비를 흔들고 중반 이후엔 반케로 중심의 페인타존 공략으로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것이다. 공격 루트 다양성, 전환 속도, 리바운드 집중력 모두 올랜도의 완성도가 한 단계 높다. 이 경기의 핵심은 볼 핸들러와 롤맨의 연계 완성도, 그리고 코너 간격 유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올랜도 매직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한 하이픽 앤롤 전개로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영의 패스 시야와 포르징기스의 외곽 스페이싱은 팀 공격의 핵심 축이다. 제일런 존스는 트랜지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루트 다양성이 부족하다. 특히 수비 전환 구간에서 커버 타이밍이 늦고 페인트 존 내 헬프 디펜스가 불안정하다. 그로 인해 상대 빅맨이 골 밑에서 위치를 선점할 때마다 세컨 찬스를 쉽게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포르징기스는 외곽 수비와 블록 타이밍은 우수하지만 오클라호마처럼 페인트 존 침투가 빠른 팀에게는 대응이 늦다. 결국 애틀랜타는 공격 흐름이 트레이 영의 볼 소유 여부에 따라 지나치게 좌우되는 단조로운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고 리바운드 집중력 저하가 경기 전체의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는 하르텐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미드포스트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높다. 하르텐슈타인은 포스트업 상황에서 등을 쥐고 한 칸씩 밀어붙이며 페인트존 진입각을 만든다. 이 움직임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외곽에서 대기하던 슈터가 킥아웃 타이밍에 맞춰 풀업 점퍼를 시도하는 루트가 전개된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돌파 타이밍 조절이 탁월해 하르텐슈타인의 포스트업 후속 동선을 완벽히 읽어낸다. 홈그레는 페인트존 세컨 라인에서 블로킹과 리바운드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전환은 단순한 공격 루트가 아니라 전술적 구조다. 오클라호마는 수비 전환 속도 또한 빠르며 상대의 1차 돌파를 초반에 차단해 리드 흐름을 이어간다. 특히 하르텐슈타인이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 알렉산더의 트랜지션 가속이 시작되며 공격 전환이 단숨에 이뤄진다. 이러한 흐름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페이스 조절 능력으로 이어진다. 결국 오클라호마는 페인트존 점유와 세컨 찬스 효율 모두에서 완성형 팀이라 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사이드 장악력과 전환 속도, 그리고 세컨드 볼 효율 싸움이 핵심이다. 오클라호마는 하르텐슈타인의 포스트업을 기점으로 한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높고 알렉산더의 돌파각도 활용이 날카롭다. 홈그랜의 수직 방어와 하이포스트 커버까지 더해지면 페인트존은 완전히 틀어막히는 구조다. 반면 애틀랜타는 포르징기스가 외곽으로 빠질 경우 페인트존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골 및 장악력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
경기 흐름은 오클라호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클라호마의 킥아웃 루트는 애틀랜타의 느린 로테이션 수비를 공략하기에 완벽한 형태다. 그래서 공격 템포와 공간 활용의 완성도 두 측면 모두에서 오클라호마가 앞설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애틀랜타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프코트 세트의 완성도가 높다. 타이리스 맥시는 속공 전개와 드라이브 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상대의 2-3전을 빠르게 흔든다. 탑에서 백코트 2명이 십자 스위칭을 반복하면서 수비의 중심축을 교란하고 코너에 자리한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로우 블록과 미드포스트 사이 공간을 파고든다. 이 움직임으로 수비 블록이 순간적으로 넓어지고 하이포스트가 완전히 열린다. 그 타이밍에 엠비드가 미드레인지에서 볼을 받아 공격의 마무리를 가져간다. 이 루트는 단순한 세트 플레이가 아니라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한 리드형 공격 구조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상대가 수비 라인을 압축해도 한두 번의 패스로 페인트 존 근처 찬스를 만들어낸다. 또한 엠비드의 포스트업 이후 킥아웃 패스 정확도가 높아 외곽 슈터들에게도 꾸준한 찬스를 제공한다. 결국 이 팀은 세트 플레이 속도와 전환 밸런스를 모두 갖춘 완성형 하프코트 팀이다. 샬럿. 샬럿은 라멜로 볼이 공격의 중심축이지만 팀 전개가 라멜로 개인의 템포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브랜든 밀러는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노리지만 볼 회전이 느릴 때는 슈팅 밸런스가 흔들린다. 라이언 칼크브레너는 페인트존에서 높이를 제공하나 스크린 이후의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수비에서는 2-3존 디펜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코너 수비 전환과 하이포스트 커버가 느리다. 그래서 상대가 하이포스트를 찌르는 구조를 가져가면 블록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백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미드레인지와 로우 블록 사이에서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 대응도 느려진다. 결국 필라델피아처럼 포스트 중심의 하프코트 전개를 구사하는 팀에게는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존 파괴 vs 존 유지의 구도다. 필라델피아는 십자 스위칭을 통해 2-3존의 중심을 흔들고 하이포스트, 코너, 로우 블록을 잇는 완성형 전개를 보여준다. 반면 샬럿은 하이포스트 커버 타이밍이 느려 엠비드의 중거리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맥시가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면 샬럿의 수비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우브레의 컷신이 결정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필라델피아가 페인트존 점유율을 장악하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비 전원에서도 맥시와 우브레의 백코트 커버가 안정적이라 샬럿의 빠른 역습을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엠비드의 미드레인지 활용과 십자 스위칭 전개가 필라델피아 승리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필라델피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멤피스. 멤피스는 자 모란트를 중심으로 빠른 트랜지션을 전개하는 팀이다. 그는 드리블 돌파 후 페인트 존을 공략하며 팀 공격의 템포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의 하이월 디펜스에 막히며 돌파 루트가 제한되고 있다. 자렌 잭슨 주니어는 포스트업과 페인트 존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파울 트러블이 잦아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조크란데일은 리바운드 가담은 꾸준하나 스크린 이후 롤링 타이밍이 다소 늦다. 결국 세컨드 찬스 득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약하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세컨드 유닛이 투입되면 트랜지션 템포가 급격히 떨어지고 볼 순환 속도도 둔화된다. 그래서 경기 중반부터 공격 루트가 막히며 자 모란트의 개인 득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 수비에서도 외곽 로테이션이 느려 코너 3점 허용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멤피스는 에너지 유지와 세컨드 유닛의 생산성에서 불안한 구간이 생기는 팀이다. 인디애나.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의 트랜지션 패싱을 중심으로 빠른 템포의 농구를 완성하고 있다. 그는 하프라인을 넘기 전부터 공간을 읽어내며 이 패스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초단타 세트를 구현한다. 파스칼 시아캄은 필요할 때 공격의 중심축으로 등장해 탑픽 전환 패턴을 주도하며 세트 오펜스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끈다. 특히 시아캄의 엘보 아이솔은 상대 빅맨을 밖으로 끌어내며 코너 슈터에게 자연스러운 오픈 찬스를 제공한다. 오비토피는 베이스라인 컷과 세컨드 리바운드 가담으로 공격 리듬을 끊김없이 이어간다. 세컨드 유닛 투입 후에도 템포가 떨어지지 않으며 주전 라인과 동일한 세트 오펜스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득점 공백이 거의 없다. 할리버튼이 벤치에서 휴식할 때도 시아캄이 볼 운반과 탑 조율을 병행해 리듬을 유지한다. 이러한 구성은 상대 수비의 전환 타이밍을 늦추고 공수양면의 속도 싸움에서 항상 우위를 점한다. 또한 인디애나는 스크린 이후 롤맨 활용이 정교해 멤피스의 약한 헬프 디펜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이 팀은 템포와 전환 능력, 그리고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까지 모두 완성된 구조를 갖춘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트랜지션 속도와 세컨드 유닛의 완성도가 승부의 핵심이다. 멤피스는 자 모란트의 개인 돌파의 의존도가 높지만 인디애나는 팀 전체가 템포를 유지하며 공수 리듬을 끌어간다. 특히 시아캄이 탑픽 전환 패턴을 주도할 때 인디애나는 공간 활용이 완벽해지고 하프코트 세트에서도 효율이 높아진다. 멤피스는 하프라인 이후 압박이 약해 인디애나의 빠른 볼 순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멤피스는 세컨드 유닛 투입 시 공격 템포가 떨어지는 반면 인디애나는 오히려 시약함과 토핀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결국 세컨드 유닛 간 힘의 차이와 템포 유지 능력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을 전망이다. 또한 할리버튼의 리드하에 인디애나는 페인트존 침투 이후 외곽 리사이클 공격까지 완성하며 멤피스의 수비 간격을 흔들 것이다. 멤피스의 약한 세컨드 라인 수비와 느린 로테이션은 인디애나의 빠른 공격 템포를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템포 유지력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인디애나가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멤피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덴버. 덴버는 에런 고든과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세컨 찬스 득점을 극대화한다.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높고 박스아웃 타이밍이 완벽해 루즈볼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요키치는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배급하며 2차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자말 머레이는 드리블 핸드오프를 통해 외곽 공격의 템포를 유지하고 코너 스크린 이후 공간을 창출한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덴버는 슈팅 실패조차 찬스로 바꾸는 리바운드 주도형 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에런 고든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리바운드 이후 곧바로 아웃렛 패스를 연결해 트랜지션 찬스를 만든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세컨 찬스를 활용한 빅라인업 전개로 상대 수비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덴버의 공격 루틴은 리바운드 세컨 찬스 페인트존 마무리의 완성형 구조로 귀결된다. 피닉스. 피닉스는 데빈 부커의 미드레인지 집중력과 그레이슨 알렌의 코너 스페이싱으로 공격 리듬을 만든다. 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세컨드 찬스 득점 허용률이 높다. 오소 이고다로는 활동량이 많지만 박스아웃 시점이 느려 페인트존 내 컨택 싸움에서 밀리는 편이다. 그래서 공격이 막히면 리바운드 실패 후 전환 수비에서 빈 공간이 자주 생긴다. 피닉스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 3점 성공률이 떨어질 경우 경기 전체 템포가 급격히 느려진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부커의 아이솔 비중이 커지며 팀 전체 공격 루틴이 단조로워진다. 결국 세컨 찬스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면 리바운드 공방에서 밀리며 경기 리듬을 되찾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리바운드 주도권이 승부의 핵심이다. 덴버는 고든과 요키치를 중심으로 페인트존 점유 시간을 늘리고 공격 리바운드 비중을 극대화한다. 머레이의 킥아웃 패스와 요키치의 하이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리면 세컨 찬스 득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피닉스는 전환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덴버의 세컨드 어택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피닉스의 리바운드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루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덴버는 리바운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하프코트 세트에서도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확보한다. 결국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에서 앞서는 덴버가 경기 전체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덴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